시장에 어제처럼 개별 기업들이 막 이렇게 좀 화랑을 띠면은 그때도 또 고민이 있고 그렇죠. 엔터나 뭐 다 그렇죠. 집중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좀 봐야 되는지 아침에 이제 이 나비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미세먼지가 예. 오늘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 나쁨이잖아요. 네, 그렇죠. 물론 미세먼지는 나쁠 수 있는데 왜 나쁠까? 왜 나쁠까라면 중국을 생각을 안 할 수는 그렇죠. 없거든요. 네, 당연하죠. 긍정적인 측면은 중국의 공장이 돌아가고 생산이 재개되고 뭐 경기가 다시 뭐 이런 건데 부정적인 거는 탄소 중립을 그동안 막 예. 합창하다가 갑자기 저기 또 연기가 날라오니까 그렇죠. 무슨 의미지? 거기서 또 이제 G20 회의에 시진핑 주석이 안 가요. 안 가죠. 네, 왕이 부장이 대리 예. 참석을 하고 미국에서 나오는 소식들을 보면은 조금 껄끄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우리나라에 대한 한국의 그 여행 경보 예. 네, 어제 국무부가 상향했죠. 3단계로 예. 여행 재고로 상향했는데 예. 이게 단계가 올라가면은 1단계가 일반적인 사전주의, 네. 2단계가 강화된 주의, 3단계가 여행 재고, 최고. 4단계가 금지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3단계까지 올려놓은 것도 조금 찜찜하고 거기에 아침에 이제 미국의 안보보좌관이 대북 접근에 대해서 한미 시기 조건 뭐 관점이 다를 수도 있다. 이 종전선언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게 미세먼지부터 출발해가지고 나비 효과가 쭉 저한테까지 와가지고 오늘 아침에는 어떻게 시장을 봐야 될까? 무조건 흥분을 좀 가라앉히는 건 어떨까? 뭐 사실 저도 뭐 사실 뭐 다 떠나가지고 일단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시장이 워낙 좀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오랜만에 좀 느끼시는 좋은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쉬운 기업들이 예. 막 강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좀 계속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조금은 이제는 다시 한번 좀 천천히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지금 시장이 사실 저는 어제 시장이 강하게 오른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환율이고 네. 하나는 테슬라입니다. 네. 사실 이제 환율이 일단 다시 저는 환율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또 확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뭐 1,200원을 넘나들던 환율이 1,160원대 중반까지 왔단 말이에요. 네. 그게 불과 뭐 한 2, 3주 사이 이 정도의 어떤 그 차이였기 때문에 사실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또 약간 그 어떤 그 달러화 강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조는 조금 바뀌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에는 가장 크게 지금 작용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의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두 번째인데 테슬라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단순히 테슬라라는 종목뿐만이 아니라 어떤 시장의 어떤 그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테슬라가 미국에서 뭐 지금 $1,000 넘어가고 뭐 이런 얘기가 뭐 물론 회사가 뭐 좋고 뭐 좋아지고 뭐 허츠가 여기다 주문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이게 그만큼 미국이 아직도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가 됐습니다만은 테슬라의 주주들은 대부분이 개인이에요. 뭐 이게 기관이나 외국 뭐 이런 주식이 아닙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이 유동성이 밀어올리는 힘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강하다는 부분이 저는 다시 한번 확인했다. 뭔가 틈만 있으면은 뭔가 이제 좀 조금만 좋아진다는 얘기가 나오면은 그만큼 유동성이 달라붙어서 이걸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분석을 해봤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들은 결국 우리나라의 어떤 시장의 투자 심리의 어떤 호전과도 연계가 될 수 있다. 물론 직접적으로 소확개미들 테슬라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만은 결국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증시에도 상당 부분 좀 안도감을 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풀이를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뭐 지금 앵커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조금 약간 찜찜하긴 한데 그리고 분명히 지수만 놓고 봐서도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쉬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있어요. 네. 그런데 하나 중요한 것은 지수가 조금 쉬어가더라도 이제는 뭐 이전에 나왔던 것처럼 좀 급락 조정은 안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급락 조정보다는 이제는 숨 고르기 뭐 이제 그 쉬어가는 타임 뭐 이 정도의 어떤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지금 경계감이라든가 아직까지 그 시장을 누르고 있는 악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뭐 조금씩 이제 해소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감안하더라도 저는 그래서 여전히 좀 시장에 대해서는 경계는 하되 이제는 조금은 이제 투자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좀 안정을 찾는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내용이 이제 미국 증시와의 동조화 체계 뭐 이렇게 써놓은 그렇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좋은 거야, 미국 좋은 거죠. 뭐 그들이야 뭐 테슬라 본인 나라 국가의 이제 그렇죠. 기업이니까. 뭐 근데 그 우리나라도 이제 뭐 직간접적으로야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한 번쯤 또 곱씹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자, 잠깐 또 갔다 와야 됩니다. 시청자들의 그 관심 리스트 상위 무엇이 또 올라오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다니까 권재현 아나운서 연결해 보도록 하죠.
네, 아이고 계정이 바짝 따왔네요. 네,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윤 연구원도 같이 합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계정 2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짧게. 네, 짧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연말 쇼핑 시즌에 대비해라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일단 블랙 프라이데이나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등 같은 연말 쇼핑 시즌이 다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연말 소비 심리도 활발하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미국 10월 소비자 신뢰지수도 예상치를 상회를 하게 되면서 소비 심리는 더 강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관련주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의류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겨울 성수기 같은 아니면 보복 소비 등으로 인해서 실적 증가 전망을 하고 있고요. 유통 물류주 그리고 배송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천천히 해주세요. 배송주 앞서 저도 이제 물류 얘기를 좀 해드리긴 했는데 괜찮을까요? 네네. 물류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연말 쇼핑 시즌으로 인해서 물동량 증가를 하게 되면서 유통 물류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글로벌 물동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물류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추워지고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해결책을 모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군대도 투입한다잖아요. 그래서 정체 현상은 최소 내년 중반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운송료도 내년까지 높은 수준을 책정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겠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지난주에 왔을 때 한솔 로지스틱스 같은 종목을 추천드렸었는데 실적적인 측면으로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현재 장세 같은 경우에는 일단 테마성도 중요하지만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기 네, 때문에 계장 후에 다시 좀 볼게요. 네네. 네네. 계장 보겠습니다.